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운해형 사람들의 그러니까 성인 기준이에요. 운해형 사람들의 외국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인용은 제가 따로 자막을 안 드리고 대신 이제 말을 조금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운해형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운해형 사람들은 영상 길이 상관없이 대부분 많이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운해형인지 잔해형인지를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인 기준이에요. 운해형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볼 때 10분이 넘어가도 그냥 필요하다 생각되면 끝까지 다 봐요. 대부분. 하지만은 좌뇌형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핵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0분 이상 넘어가는 동영상 보면 짜증이 나요. 내가 필요한 요점만 따다닥 정리해서 해주는 것이 좋아요. 원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과가 제일 중요하고 결과를 수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짧은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일을 할 때 순차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지만 운해형 사람들은 일의 순서 상관없이 완료만 지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또 공부를 할 때 좌뇌형 사람들은 차근차근 순서에 밟아가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운해형 사람들은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보고 전반적인 개념 정도로만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학교 방식이 맞아요. 학교는 이 기득권층 때문에 공부하는 스타일이 공무원이나 뭐 국회의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모든 학교 교육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운의 사람들보다 좌뇌 사람들이 많이 맞춰져 있고 생각하는 교육보다 단순 암기식 교육을 더 중요시해요. 그것이 기득권층에 있는 자녀들이 다시 자기 밑에 후계자로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은 이 기득권층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암기식, 주입식 교육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운해형 사람들이에요. 운해형 사람들은 현 학교 교육하고 절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지나면은 대부분 학습 장애 현상이 일어나고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은 학교 수업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태로 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부분 실업계 쪽으로 많이 빠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거는 IQ와 EQ와 뭐 SQ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창의성이나 생각하는 능력은 이 운의 타입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무조건 암기하고 정해진 룰대로 하고 이런 거는 좌뇌 타입이에요.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머리 이거는 운의 타입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IQ 높은 사람을 더 우선시켜줘요. 그래서 시험을 보더라도 필기 시험 점수 배점이 높은 이유가 이 좌뇌 방식 때문이에요. 학교 교육 자체가 좌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뇌 방식 시험을 많이 치르고 그래서 운의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싶어도 너무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까 나오게 돼요. 좌뇌 방식은 순차적으로 하는데 역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배워야 하는 걸 역행해서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게 돼요. 이 언어라는 것도 순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듣고 웬만큼 기본 정보가 저장이 된 후에 말을 하고 이후에 한글 교육이든 각 나라 교육을 한 후에 아이가 읽기를 시작하고
최종으로 쓰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에요. 하지만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그 방식이 좌뇌 방식으로 바뀌어요. 선생님 자체도 좌뇌이기 때문에 좌뇌형 선생님들이 거의 8,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좌뇌 방식을 따르게 돼요. 좌뇌 방식은 알파벳을 읽고, 알파벳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파닉스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독해 단계를 들어가요. 그리고 실질적인 회화는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영어 교육 기간은 굉장히 긴데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후 영어를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상위 클래스예요.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주구장창 독해만 하니까 못해요. 또 이 언어 능력은 좌뇌 사람들이 더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국어 언어 능력 같은 경우도 좌뇌 사람들이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직관적인 이해력이나 직관적인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우뇌 사람들이 더 높기는 한데 이 세밀한 것, 또 언어에 대한 이해력 이런 것들은 좌뇌 사람들이 더 높고 거기에 논리력까지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은 좌뇌 타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뇌 타입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 언어 능력에 대한 해결 능력, 해석 능력도 작은데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독해를 한 다음에 다시 언어로 풀어가지고 문제를 푼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독해 능력, 이거 역시 우뇌 사람들한테는 맞지가 않아요. 좌뇌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뇌 구조상 굉장히 편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최종으로 들어가는 이 회화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은 우뇌 사람들은 달라요. 듣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듣기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 우뇌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뇌는 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작업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듣기 능력이 우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읽고 쓰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 영어를 하려는 것, 또 다른 외국어를 하려는 것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취미생활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급하게 어느 지역에 파견을 나가게 돼서 그 지역의 말을 급하게 배워야 될 때 그럴 때 하는 건데 좌뇌 사람들은 보통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 청각 능력이 우뇌 사람들보다 낮아요. 그래서 본인이 할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남 얘기를 잘 듣지도 않고 본인 의견만 계속 요구를 하는, 그래서 많이 싸우게 돼요. 남 얘기를 안 들으니까. 하지만은 우뇌 사람들은 이 청각 능력이 좌뇌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억력이 오래되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제 좀 말을 많이 끊는 경우가 있어요. 듣기는 듣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좌뇌 사람들보다 듣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듣기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파벳?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배워요? 알파벳? 몰라도 돼요. 일본어를 배워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몰라도 돼요. 불란서어를 배워요? 불란서어에 해당하는 알파벳?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뇌 타입은 상관이 없어요. 회화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은 미드라 아니면은 영어로 된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한 1년에서 2년간 그냥 마음 편히 보세요. 대신 밑에 자막이 깔린 걸로 보세요. 뭐 어떤 때 보면은 뭐 자막 깔린 거 보면은 안 좋다. 이거 다 좌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좌뇌 방식이에요. 좌뇌 방식 사람들이 회화를 하는 법을 다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방식 절대 따라 할 필요 없어요. 우뇌 방식 사람들은 우뇌 방식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1년에서 2년간 마음 편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세요. 계속.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뇌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최소 5번 이상 반복해서 보세요. 또 다른 거를 옮겨 쓰면은 또 그것도 반복적으로 보세요. 계속 새로운 거 보시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보세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집을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푸는 게 운해 방식이고, 좌뇌 방식 사람들은 암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은 걸 또 풀면은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을 여러 번을 풀어야 돼요. 아이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듣게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을 언제쯤 하냐? 많이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꿈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랑 한국말이랑 섞어서 꾸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슬슬 머릿속에 영어가 모국어 위에 단계 덮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실전이에요. 운의 사람들은 실전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웬만큼 머릿속에 쌓이면은 외국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그 단어나 그 문장에 해당하는 것이 그때 내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상기가 되면서 자동스럽게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좌뇌 사람들은 당황을 해요. 단어를 모르면 대답을 못 해요. 말을 못 해요. 하지만 운의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다른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게 돼요. 이게 운의 방식이에요. 운의 사람들은 상황의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불판에 고기를 뒤집어야 돼요. 뒤집다가 턴오버예요. 근데 이 턴오버라는 말을 몰라요. 근데 말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쉬운 단어 있잖아요. 업, 다운, 체인지. 업 앤 다운 체인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상대방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것 같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문법에 맞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다. 정확한 단어를 얘기 못하면 못 알아듣는다. 근데 제가 많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보고 했지만은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다른 거를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는 분들. 근데 뭐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이 영어라는 게 미국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세계 공용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통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하고만 대화한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동남아를 가더라도 또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영어가 필요로 해요. 대신 안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동남아 같은 나라들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를 기본 영어는 해요. 또 뭐 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최고인 줄 알아요. 중국, 중화 사상. 니들이 우리나라 오고 싶으면 중국말 배워서 와라 이거예요. 일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일본 놀러 오고 싶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오고 싶으면 일본어 배워서 와. 우리 외국 사람하고 만날 일 없어. 외국 사람 와? 니들이 일본말 못하면은 우린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일본말 배워서 와. 이런 주의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 같은 데 갔을 때는 영어가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스타일, 그거는 미국 스타일이에요. 이 미국 스타일의 영어를 가지고 동남아에서 하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관광업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한 반년 살았고 우리나라 방에서 30년 아니 한 25년씩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동남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하고는 너무 잘하는데 이 미국식 영어가 다시 말해서 동남아에서 통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고지식하게 학교에 있는 교육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인이 됐더라도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밖에 머리에 들어있지 않아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또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영어를 시작을 하면은 언제 난간에 부딪히냐, 이 문법 단계에서 난간에 부딪혀요. 근데 이 문법 다 쓸모 없어요. 회화에서는 뭐 목적어, 목적보어, 뭐 수동태, 능동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실제 회화에서는 다 쓸모 없어요. 뭐 나중에 뭐 이제 좀 윗단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다 필요하죠. 근데 일상 대화 뭐 호텔 어디로 갈까요? 뭐 저녁 식사 뭐예요? 뭐 필요한데 슈퍼마켓 어디예요? 뭐 마켓 어디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문법 다 필요 없어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바뀌었다고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않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처음에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주어 목적어 뭐 동사 이런 거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교 가서 아 이게 주어였구나, 이게 동사였구나, 이게 형용사였구나, 이걸 학교 가서 배우는 거지. 학교 가기 전에 사람들은 이게 문법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도 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회화는. 그러니까 이 너무 문법에 얽매이지 마시고, 특히 운해영 사람들은 회화만 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듣고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을 늘리는 방법, 이게 회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딱 그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 돼서 문법 좀 공부하고 모르는 단어 그때그때 찾아서 하시면 돼요. 또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쓰는 공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급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운해도 아니고 극운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조금 문제 성향을 가진 그런 타입인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한 중학교 넘어서부터 이제 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조금 막말로 맛이 갔어요. 자네 쪽이.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 봐도 조금 요점이 없죠. 논리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암기력 같은 경우도 안 돼요. 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강의 같은 거나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번 할 때도 머릿속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외워서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급하게 한다고 대본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웃긴 게 그 대본을 다시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요. 뭐 더 버벅거려요. 그래서 대본을 쓰더라도 그냥 중요한 말만 조금 큰 덩어리만 해놓고서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어도 제가 일상 대화 정도는 하는데 일본어를 제가 7년에서 10년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아예 몰라요. 외워지질 않아요. 그걸 외우려고 책을 사고 뭐 했는데 책을 사고 났더니 제가 난독증이 있는 거예요. 또 못 보는 거예요. 책을 제가 10분 이상 못 봐요.